안녕하세요. 오늘은 한때 정말 혁신의 상징이었는데 지금은 특히 한국 시장에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이슨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희가 받은 자료들을 보면 창업 스토리부터 최근 위기까지 다루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비즈니스 통찰은 뭘지 한번 깊이 파헤쳐보죠. 네, 다이슨. 정말 드라마틱한 스토리를 가진 브랜드죠. 그 작은 불편함에서 시작된 집념이 어떻게 세계를 놀라게 한 혁신이 됐는지, 또 그 성공 공식이 왜 지금은 좀 흔들리는지 이걸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특히 기술이 전부다 이런 믿음이랄까요? 그게 어떻게 시장 변화를 놓치게 만들었는지 이 부분이 좀 핵심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최고의 기술이 어떻게 소비자 마음에서 멀어질 수 있는지 그 과정을 한번 같이 따라가 보시죠. 우선 다이슨이 어떻게 그렇게 강력한 프리미엄 브랜드 이미지를 만들었는지부터 시작해 볼까요? 제임스 다이슨의 그 유명한 5127번 실표 이야기. 이건 정말 집념 그 자체잖아요. 그렇죠. 그냥 사소한 진공청소기 흡입력 문제 해결하려다가 5년 넘게 개발해서 결국 먼지 봉투 없는 청소기를 딱 내놨으니까요. 근데 중요한 건 단순히 제품 개발만 한 게 아니라 형태는 기능을 따른다. 이 철학 아래에서 R&D에 수익의 30% 이상에 쏟아부었다는 점이죠. 이런 어떤 기술 중심주의가 초기 소비자들의 신뢰 그리고 그 고가 정책의 기반이 된 거고요. 그래서 나온 결과물이 바로 그 강력한 먼지 분리, 사이클론 기술, 그리고 작지만 힘센 디지털 모터, DDM이었군요. 특히 그 DDM 덕분에 무선 청소기 시대가 확 열렸잖아요. 이건 거의 게임 체인저였죠. 맞습니다. 일본 시장에서 그 G포스 모델이 당시 $2,000면 엄청 비쌌는데도 성공하면서 기술력 이퀄 프리미엄 이 공식을 딱 만들었어요. 말 그대로 공학기술 자체가 브랜드 정체성이 된 거죠. 그런데 이렇게 잘 나가던 다이슨이 2017년만 해도 한국 무선 청소기 시장 거의 80% 이상을 장악했다고 하던데 그 다이슨이 어쩌다 이렇게 갑자기 급격히 추락하게 된 걸까요? 정말 놀라운 반전인데요. 국내 경쟁사들의 전략이 아주 제대로 먹혔습니다. 삼성하고 LG가요. 다이슨의 핵심인 그 흡입력 자체로 경쟁하기보다는 한국 소비자들이 진짜로 느끼는 불편함을 공략했어요. 예를 들면 다이슨 청소기 먼지통 비울 때 먼지 날리는 거. 이거 해결한 청정 스테이션이나 올인원 타워 같은 거요. 이런 자동 먼지 비움 기능이 사용자 경험 측면에서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죠. 바로 그 지점을 파고들었군요. 그러고 보니 디자인 트렌드 변화도 좀 큰 것 같아요. 이제 가전도 인테리어의 일부가 되면서 삼성 비스포크나 LG 오브제 컬렉션 같은 그런 맞춤형 디자인이 엄청 인기인데 다이슨의 그 기능 중심적인 디자인은 상대적으로 좀 매력이 떨어졌다? 이런 평가도 나오더라고요. 네, 거기에다가 현지화 전략, 예를 들어서 물걸레 기능이라든지 또 한국 사용자들 키에 맞는 길이 조절 연장관, 이런 세심한 기능 추가도 큰 차이를 만들었어요. 소비자들이 이제는 절대적인 성능 수치만큼이나 일상에서의 편리함, 그리고 맞춤 경험, 이런 걸 중요하게 생각하기 시작한 거죠. 성능, 디자인뿐만 아니라 신뢰의 문제도 정말 심각했죠. 2019년에 미국 컨슈머 리포트에서 예측 신뢰도가 너무 낮다고 추천 목록에서 빼버린 거. 그거 진짜 충격이었어요. 10점 만점에 2점이라니. 네, 맞아요. 그 여파가 한국에서도 결국 AS 문제로 터져 나왔습니다. 2023년에 보니까 AS 관련 소비자 불만이 전년보다 67%나 늘었고 내용을 보면 수리 지연은 기본이고 리퍼 교체 안 된다면서 그냥 할인 쿠폰 주고 끝내고 이런 좀 상식 밖의 대응이 많았어요. 이러니까 한국 소비자는 호구냐 이런 비판까지 나온 거죠. 결국 이런 문제들이 다 쌓이고 쌓여서 2025년 현재 한국 시장 점유율이 10% 수준까지 뚝 떨어지고 2024년에는 매출이랑 이익이 30% 이상 급감하는 결과로 이어진 거군요. 재고가 116%나 늘었다는 건 상황이 정말 심각하다는 걸 보여주네요. 네, 이 모든 상황이 뭘 보여주냐면 소비자들이 생각하는 프리미엄의 기준 자체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단순히 기술적 수치, 스펙 이런 게 아니라 편리함, 그리고 보기 좋은 거, 심리적 만족감, 또 믿을 수 있는 사후 관리까지 이걸 다 합친 어떤 총체적인 경험이 중요해진 시대라는 거죠. 다이슨은 자신들의 그 기술력에 대한 자부심, 이걸 기술 지상주의라고 해야 할까요? 거기에 너무 매몰돼서 이런 시장의 변화를 제대로 못 읽은 것 같아요.
예전에 그 4조 원이나 투자했다가 접었던 전기자 프로젝트 있잖아요. 그것도 결국 상업성 부족 때문이었는데 이것도 좀 기술 만능주의의 한계를 보여주는 사례 같기도 하고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이런 틈을 샤크닌자 같은 경쟁자들이 치고 들어오는 거죠. 합리적인 가격에다가 소비자들이 진짜 가려워하는 부분, 예를 들면 머리카락 엉킴 해결 같은 거요. 이런 걸 해결하는 제품으로 파고들고 있어요. 다이슨 에어랩 대항마로 불리는 플렉스타일 같은 제품처럼요. 결국은 품질 그리고 AS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서 다이슨의 그 비싼 가격 정책이 더 이상 설득력을 잃어가고 있는 거네요. 이게 근데 한국만의 문제도 아닌 것 같고 최근에 영국 본사 인력 감축 소식 같은 걸 보면 글로벌 경쟁도 심화되고 있다는 신호겠죠? 네,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그거죠. 핵심 기술에 대한 집착이 오히려 시장 변화에 둔감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 브랜드 가치라는 게 단순히 기술력 하나만으로 유지되는 게 아니라 고객과의 신뢰, 그리고 총체적인 경험 위에 쌓여야만 지속 가능하다는 점. 이걸 다이슨 사례가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정말 한때 혁신의 대명사였던 브랜드가 어떻게 이렇게 위기를 맞게 되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뭘 배울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네요. 최고의 기술이라는 자부심이 어쩌면 변화를 가로막는 벽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이 참 인상 깊습니다. 네, 맞아요. 다이슨은 지금 정말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의 영광, 그 성공 방식에 그냥 머무를 건지, 아니면 정말 뼈를 깎는 자기 혁신을 통해서 다시 도약할 건지. 핵심은 기술 혁신 그 이상으로 시장과 소비자하고 진짜 소통하는 방식으로 태도를 바꾸는 데 있겠죠. 오늘 다이슨의 여정을 통해 얻은 이런 통찰들이 여러분의 비즈니스나 또 세상을 보는 눈에 작은 영감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께서는 이 사례에서 어떤 점을 가장 중요하게 보셨나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